ABC가 조금 그렇다. 여기다가는 84에다 청약을 넣기가 아리까리하다. 아휴, 이건 조금 그런데요. 예.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버랩스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같이 검단, 검단 쪽에 또 좋은 곳이 나왔다고 우리 밴드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질의응답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여기 에버랩스 밴드 있으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검단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네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동네가 깔끔하고 규모도 있으면서 운정이랑 이런 데랑 좀 다르죠. 아무래도 서울이랑 되게 가깝기 때문에 무조건 분양가 다음에는 가까워야 돼, 서울이랑. 자, 그래서 검단을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기 때문에 방송을 참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티프로지오, 왕길역, 검안역 이런 데도 봤었고 여러 군데가 많이 나오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많이 채워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진짜 좋은데 우리 옛날에 방송을 여기 이 근방에 참 많이 진행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는 요 동네가 이제 다 채워지고 나니까 여기 채워지고 여기 채워지고 여기 채워지고 여기 채워지고 이제 채워질 거고,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 야 이제 자리가 점점 없다, 그죠? 물론 아직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데는 좀 멀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여기가 훨씬 더 좋지 않아? 아니 좋기야 좋지. 근데 지금 이 수준의 분양가로 해서 나중에 더 좋은 입지에 있는 그곳이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장담을 할 수 있을까? 똑같은 분양가로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지금 옛날에 분양을 했던 데랑 우리 지난번에 방송을 했던 데랑 또 우리 지금 방송을 하는 제품 검단 4랑 분양가가 다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지역의 분양가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나올 확률은 거의 있다 없다? 없죠. 100%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청약이 나왔다 그러면은 나중이란 거는 사실 없어요. 간혹 이렇게 되는 경우 있죠. 여러분이 막 가점이 막 84점 만점에 막 80점 뭐 79점이야. 그러면은 골라서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여기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된다는 보장이란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분양은 진짜 뒷 스케줄도 잘 봐야 되고 본인의 청약 점수도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제가 청약 전략은 좀 짜죠. 예. 자, 그래서 나중 거는 나중 거고 일단 여기 제일 풍경채 검단 4 여기를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려고 합니다. 지도를 조금 확대를 해서 봅니다. 항상 이렇게 해서 보죠. 저는 왜 그러냐면 여기 요런 데가 이제 주상복합 자리지. 요런 데가, 그죠? 여기 이제 지하철역 생기니까 이렇게 해서 이 위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서 이제 여기죠. 여기 동네 자체는 뭐 신도시니까 다 초중고 다 세팅이 되어 있을 거고 녹지 공간이랑 쇼핑이랑 교통은 다 풀세트로 패키지로 맞춰져서 나갈 겁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죠. 이전 했던 데는 여기 바로 앞에 여기가 얼마나 좋은 데인데 여기가 얼마나 좋은 데인데 그리고 여기도 했었고 여기도 했었고 이제 청약에서 계속 떨어지신 분이 이제 여기까지 하려니까 너무 슬퍼요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도 여기 상당히 좋습니다. 아니면 여기 아니면은 어디를 할 건데? 더 좋은 데가 많죠. 강남 아파트, 잠원동, 반포동 좋은 데 많죠. 그래서 일단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의 그 역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기도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니면은 또 더 이상 갈 만한 데도 없다는 거. 조금 한번 땡겨 보겠습니다. 어우, 동호수는 벌써 다 잡혀져 있네. 그렇죠. 일반 주거 용지, 여기는 공동주택 용지.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얘기인데 이게 없었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그죠? 왜냐하면은 여기가 요렇게 해서 녹지 공간이 딱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조망이 좀 나와주고 해야 되는 데인데 이렇게 동양으로, 아니 서양으로 나갈 때 황하산 딱 보이고 그러면 좋은데 여기도 뭐 아파트가 들어선다니 아휴, 내 아파트 조망을 위해서 뭐 남 들어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네. 일단은 그리고 여기서 학교 위로 고층일 때는 한 7, 8층 이상만 된다 할지라도 황하산 쪽으로 해서 조망이 나가는 게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가 아파트 단지였었다면은 이만큼이 아파트 단지였었다면은 그냥 요렇게 해서 나가는 게 진짜 로얄이거든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괜찮아. 근데 이게 행복은 상대성이에요. 상대성.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아파트가 언제 들어설지는 모르겠지만은 황하산 쪽으로 해서 학교 위 조망으로 해서 나간다 그러면 거기가 상당히 아주 크게 넓게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남동향 쪽으로 해서 보이는 이쪽은 상당히 좋긴 좋은데 이것도 좋아. 예. 당첨만 되면 그게 문제지 뭐, 그죠? 자, 그리고 여기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학교가 다 세팅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목향 초등학교, 그리고 불로 중학교, 여기 초등학교까지는 아닐 것 같고, 예,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어디 있지? 아이, 고등학생이 이 정도도 못 걸어 다니겠어. 다 알아서 다니지. 술 담배 하는 것들이 뭐 멀어서 못 간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일단 여기는 위성 지도를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인데, 여기도 지금 뭐가 막 잡혀져 있는데? 공동주택 용지? 이쪽인데, 저기 뭐 아파트 공사 현장 얘기하는 건가? 그렇지.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몇 다시 몇 공고가 현장 사업소지, 현장 사업소.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 이제 요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건데, 산을 좀 많이 깎네. 높이가 좀 있다, 이거. 아하. 이거 높이가 얼마나 돼 보입니까? 제법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씨. 여기도 6, 7층 이상은 좀 올라가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반대편에도 아파트가 있는데, 아예 모르겠고, 일단은 초등학교랑 중학교 쪽으로 해서 올라가고, 여기 황하산 쪽으로 해서 보이는 남서향이 일단은 이게 우선일 것 같네요, 일단은. 그리고 여기는 뭐 조그만 단지 아파트가 뭐가 들어서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용도 변경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르겠다 이거 진짜 공동주택 용지라고 해서 나와 있기는 하는데 하여튼 자 1048세대를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신도시니까 당연히 조합원 분양분이 없겠죠. 그리고 196%에 12%, 야 12% 대박이다. 이 정도면 전국 최저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파트를 지을 때요 두 줄이잖아 이게, 그죠? 세 줄로 짓기에는 이게 사이즈가 뭔가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두 줄로 지으면서 옆에를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두 줄로밖에 못 지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남아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건폐율이 확 낮아지게 된 케이스인데, 건폐율이 낮은 게 좋다, 높은 게 좋다? 낮은 게 좋죠, 낮은 게. 자, 그리고 84 타입이 가장 막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59랑 74, 69 이런 게 없네. 하여튼 5억 4천에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하게 되면 뭐 한 5억 5천 이상도 생각해야 될 것 같죠. 84 타입의 분양가가 5억 4천이야? 그럼 사실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자, 1순위 청약은 12월 8일 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내일이면은 12월입니다. 와, 진짜 빨리 간다, 진짜. 자, 그럼 이제 홈페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개 동이 들어가는데 25층, 가장 낮은 게 24층. 키가 그냥 고르게 다 들어가 있네. 세대당 1.5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역 난방이고, 오케이. 홈페이지가 아직 없네. 큰일 났다. 홈페이지가 아직 없으면 어떡하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본다면은 되겠지. 자, 제가 항상 이거 볼 때 뭐부터 봐야 된다 그랬어요? 가장 큰 대형 평면, 큰 애들이 누군가 대빵, 대장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대장, 그죠? 그래서 여기 색깔을 보니까 녹색하고 보라 색깔, 얘네들입니다. 녹색하고 보라색. 그러니까 보라색은 110B인데 요렇게 나가고 요렇게 나가는 조망이겠네. 얘는 요렇게 나가고 요렇게 나갈 것이고, 얘네들도 마찬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애들인데, 얘도 이렇게 해서 주고, 녹색, 아하, 110A 타입도 이렇게 해서 조망을 갖다 줬구나. 아유, 이건 좀 가린다. 얘도 가린다. 요 사이로 요거 조금 아리까리 하죠. 요만큼 각도밖에 안 되니까 진짜 얇다. 그죠? 그리고 얘도 그런데 그러면 110A가 조금, 그래, 이게 메인 조망이 아니라 남서향이 메인 조망이겠지. 그죠? 그러면은 얘 보라색도 역시 서양 쪽으로 빠지기보다도 남향 쪽으로 나가는 게 아마 메인 조망일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표기를 해 보겠습니다. 둘 다 이렇게 해서 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건 이제 애들방이겠지. 애들방에서는 뭐 조망이 나가면 좋지만 안 나가도 어쩔 수 없고, 하지만 110A는 애들방에서 조망이 안 나가지만은 110B는 애들방에서도 이렇게 화살표가 길게 표시한다. 이거 뭐라고요? 조망이 길게 나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되면 110B가 조금 더 유리하겠는데, 물량은 뭐 138개나 140개나 뭐 50보 100보니까 그렇다 치고, 84가 아이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조망을 84한테 준 거야. 그리고 요거는 다 막혀져 나가는 조망이고, 얘 이쪽에서 동양 쪽으로 해서 나가는 것도 다 막혀진 거고, 84 ABC가 조금 그렇다. 여기다가는 84에다 청약을 넣기가 아리까리하다. 아휴, 이건 조금 그런데요. 예. 그럼 나 같으면은 이참에 그냥 110 타입에 산다 생각하고 큰 쪽으로 청약을 넣을 것 같아요. 특히 청약 가점 점수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역시 110 타입 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키높이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앞동의 뒤통수를 보게 되는 조망, 예,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지도 이건 다 봤으니까 좋고,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얘기는 홈페이지가 있다는 얘긴데, 문주는 좋네. 역시 상가는 요즘 다 이런 식으로 해서 1층 쪽으로 하는구나. 오케이. 커뮤니티, 예, 볼 거 없고요. 뭐 그렇게 막 딱히 막 볼 거는 없네. 그죠? 제일 풍경채 검단 4. 오케이. 저 위쪽으로 해서 지하철이 하나 있구나. 인천 2호선 연장. 야, 그럼 검단에 지금 지하철이 라인이 들어가는 게 일단 두 개가 다 바로 그냥 들어가 버리네. 자,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5억 3천, 5억 4천, 5억 5천에 나왔는데, 그러면은 예전에 했던 제품 검단 1, 여기에는 요거 과연 얼마에서 나왔을까? 84 타입이 4억 7천에서 나와 있습니다. 4억 7천, 4억 6천. 그러면 거의 한 6, 7천 정도는 비싸게 나온 셈이지, 그죠? 이거 언제 했었지, 그거? 이것도 진짜 그때 정말 핫했지. 진짜 미친 듯이 핫해갖고 난리도 아니었었는데, 21년도 정도에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년 안 됐어. 그러니까 그 사이에 벌써 금액은 6, 7천 정도는 훅 올라갔다, 그 얘기죠. 여기는 그 정도 피가 붙었다라고 해서 보시는 것도 6, 7천만큼은 아니지만 한 5, 6천 정도는 피가 붙었다고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현장에 가서 이제 나중에 거래가 가능할 때 물어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한 4억 6, 9천, 얘가 5억 정도 잡아줘야지. 근데 약간의 다운도 계산을 하고 그러면 5억 2, 3천 정도에서 들어가 있을 것 같아. 보통은 그렇게 이제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보신다면은 얼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도 한 5억 5천이나 5억 4천 정도에 분양을 해도 지금 현재 제품 1에서 돌아가는 피가 이 정도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넘어갈 금액이다. 예, 소화가 될 금액이다. 입지는 조금 빠지긴 하지만은, 그래서 내가 이거 입지 좋고 이거 나중에 나오게 되면 더 비싸게 되니까 이거 무조건 하세요라고 해서 다 했었죠. 근데 다 떨어졌지. 예. 누가 뭐 하기 싫어 안 했나, 그죠? 청약이 뭐 그때 굉장히 경쟁률이 세게 나왔기 때문에 그때랑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죠. 예. 35대1, 24대1, 35대1, 56대1 해서 나와 있는데, 아마 얘네들은 지금 입지랑 분양가 자체가 좀 많이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막 세게 나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금리가 좀 낮아진다고 하고 그러니까 조금 한 뭐 10대1, 20대1 정도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얼마 전에 했던 왕길역 로얄파크 시티 프로죠. 이거 나가는 금액은 84짜리가 7억 3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이거랑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합니다. 왜냐면 이건 인천 2호선 연장 그 바로 앞에 있는 거고, 그러면서 또 반대로 검단 그 메인 신도시에서 좀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아내가 막 완전 그냥 돈을 엄청 쳐발라서 진짜 너무 막 잘해놨기 때문에 수영장 보고서 내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이거랑 기대를 하긴 좀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좀 비싸긴 비쌌었어. 그때 우리 얘기할 때 7억 넘어간다 그래서 그건 아닌데 좀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왕길역 말고 검암역 여기랑 같이 비교해보면서, 그럼 원래 먼저 했을 때는 더 싸게 나왔을 테니까 얘는 얼마에 했는데 라고 해서 우리 그때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앞으로 나오는 아파트가 과연 싸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망상을 버려야 돼요. 쓸데없는 그건 진짜 뭣도 모르는 사람, 나중 되면 아파트 더 싸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다니까요. 그럼 완전 그거는 환상이죠. 항상 완전 착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청약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거시경제랑
이런 게 돌아가는 게 어떻게 되는지를 좀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내가 진짜 엉뚱한 소리 안 한다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분양 현장을 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나중에 금액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정도는 기본적으로 감이 있거든요. 근데 막 저런 사람들한테 막 상담을 의뢰를 막 받고 그러면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도 어디 가서 손님 대접을 못 받아요. 너무 수준이 낮은 거야 진짜.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이 동네 전월세 시세 같은 거 보게 되면 사실 금액대가 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쪽에 이 밑에 있는 아파트들, 특히 내가 이거 옛날에 놓쳐갖고 진짜 내가 땅을 치고 후회를 많이 했었죠. 이런 데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있는 아파트라든지 금액대가 좀 나오고 막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자, 채팅창 보면서 우리 다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경만 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좀 한번 눌러주시고요. 예,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 느린 거북이님 안녕하십니까? 자, 미소천사님,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검단 102역 힐스 A99타의 교수님 덕분에 당첨된 사람입니다. 우와! 4억 중반대로, 으야! 4억 중반대로 30평대 구축 아파트, 검암역 부근의 풍림, 장기역 부근의 제풍 또는 어울림, 이런 것 등등 투자할 목적으로 어디를 매매를 하면 좀 더 괜찮을까요? 저는 지금 검단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전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짧은 지식으로 문의합니다. 자, 그리고 잔고제로님, 저 질문 있는데요. 오산세교 중동까지 5차까지 냈는데 포기하고 싶은데 안 된다네요. 아, 포기를 왜 해요, 그거를? 오산세교에서 중흥에스클래스를, 일단은요, 계약금 맨 처음에 중도금 1, 2, 3회차 말고 계약금 1회차 뭐 1,000만원 해서 콕 끼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래 계약금이 10%인데 정액제라고 해서 1,000만원만 먼저 건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먼저 받아내는 시행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콕 낀다 그러죠. 그러면 이미 거기서부터 취소는 안 돼. 이 돈 다 날리고서 내가 그냥 나갈래 라고 하는 경우는 되죠. 근데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 그것도 해서 몇 천만 원인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고, 오산세교 중흥에스클래스가 이게 전매 제한이 언제까지지? 그걸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 저도 상담이 가능할 것 같은데, 모든 전국에 있는 거를 막 다 손을 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막 세부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고, 저도 들어가서 다 뜯어봐야 돼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잔고제로님 아이디가 정말 저랑 똑같네요. 저도 지금 돈이 하나도 없었고,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은 전매 제한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제 거 전화번호 아시죠? 예. 그래서 분양가 그대로 팔 수 있을까요? 사정이 생겨서 마피까지 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좀 기다렸다가 6회차까지 진행을 하시고, 물론 이제 전매 제한 기간이랑 좀 다 봐야지 몇 동 몇 ton지도 좀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예. 근데 이거를 그냥 포기한다 그러면 되게 아깝긴 아깝습니다. 아니면 제가 사람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 그래비티님 안녕하세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하늘바라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더 느린 거북이님, 검단 제일풍경채 4차 위쪽으로 5호선이 들어오면 신도시 내의 서열이 바뀔까요? 신도시? 어디 신도시? 검단의 서열이요? 글쎄요. 5호선이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더라. 저도 이거를 따로 표시를 해놓은 게 지금 없어갖고 그거를 잘 모르겠네.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더라. 5호선은 저 위로 장기 제풍, 아니 저기 그쪽으로 해서 연장된 거 아닌가? 검단체일 풍경채 4차 위쪽으로, 그러니까 저 위쪽 동네로 연결이 되는 건데, 그래도 왜 그러냐면 여기 상권 자체가, 요걸 가지고 상권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긴 하다. 그죠? 아리까리 합니다. 이거 바뀔런지 안 바뀔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은 상권이 큰 데로 해서 모여지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먼저 들어가는 대로 또 먼저 이렇게 하는 대로 가는 데가 또 우선이 되기 때문에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검단 102역 힐스 A 99 타입 4억 중반대로 30평대 구축 아파트를 투자를 한다. 구축 아파트, 검암역 부근이랑 4억 중반대로, 검암역 부근에 있었던 그 시티 프로지오가 5억 얼마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6억 얼마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돈을 좀 더 거기를 해서 갖고 계시면은 나는 그게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어디에 살 건지, 그러면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검단이니까 다른 데 투자를 하는 데는 그쪽으로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전월세를 주실 거란 말이야, 아마. 그죠? 그렇기 때문에 4억 중반대로 해서, 금액대 자체를 4억 중반대, 그러면 현재 가지고 계시는 실투자 금액이나 이런 거는 4억 중반까지 안 가도 될 것 같고, 은행 대출이랑 이런 걸 상긴다든지 전세 자금 그대로 해서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장기역도 괜찮고, 검암역 장기역, 그러면 저는 장기역이 조금 더, 장기역도 괜찮긴 하는데, 다 괜찮은데,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풍림 아파트를 말씀하셨고, 검암역 부근에, 그리고 장기역 부근에 제풍을 말씀하셨고, 어울림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지금 구축이잖아요, 구축.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답이 나와야 돼. 왜 그러냐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새 아파트예요, 새 아파트. 입주를 하게 되면 무조건 첫 방에 들어가는 아파트죠. 그리고 사전점검이랑 이런 거 하자보수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자보수 AS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누릴 수가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아예 지금 현재 아파트가 지어지지도 않았어. 그죠? 분양권 상태니까. 그런데 지금 구축 같은 케이스는 아파트 자체에 대한 그 시세도 보는 게 중요하고, 입지도 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해당 물건이 나와 있는 거를 봐야 되잖아요. 해당 물건이. 그러면 그 해당 물건이 분양권처럼 모든 동호수가 다 나와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동호수, 나와 있는 물건에 대한 그 동호수를 또 다 맞춰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찍어서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 원하는 집이 모두가 다 나와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공실이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구축이다 보니까 아파트 입지라든지 시세라든지 투자 수익성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B라는 데가 훨씬 더 좋다 이거예요. A보다 B가 더 좋아. 근데 B가 허른 거야. A는 입지적인 이런 여러 가지 부대 사항이 좀 빠져. 근데 거기 쓰는 사람이 집을 아주 깔끔하게 잘 썼어. 돈을 더 투자를 뭐 하고 막 이럴 것도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이것도 얘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구축 같은 경우는 제가 될 수 있으면은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러면 내가 언제 쉬는 날 한번 만들어 갖고 한번 가든지 할 테니까요. 이렇게 물론 돈 들어갑니다. 예,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구축은 일반적인 분양권 아파트 신축 보는 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집에 대한 컨디션을 진짜 잘 볼 수가 있어야 돼. 그리고 특히 이제 빌라촌이라든지 항아리 상권이 있는 데라든지, 그리고 앞에 골목길이 있는 데라든지, 애들이 담배 피는 담배 골목 있죠. 담배 골목. 이런데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니까요. 애들이 거기서 술, 담배, 침 다 뱉어놓고 하니까 맨날 싸우잖아, 내가. 저도 그런 데 살아봐서 알거든요. 예. 그리고 구축 안에 열어봤을 때 바퀴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곰팡이가 있는지 없는지, 곰팡이는 딱 쓰는 데가 딱 정해져 있다고. 그런 데를 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막 진짜 볼 게 진짜 많아, 진짜. 예. 그래서 구축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 물론 이제 본인이 거기서 안 사니까 나는 그냥 임대 놓을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데, 임차인을 받을 때 임차인은 뭐 그런 거 안 따지간 마찬가지지, 그죠? 그래서 구축은 진짜 투자 잘해야 됩니다. 만일에 미소천사님은 요거를 한다고 그러면은 제가 따로 봐드릴 수는 있는데, 한 2, 30분 정도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5만원바 아시죠? 5만원. 자, 연리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저녁은 잘 드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짱유나님, 반갑습니다. 메시지 취소하지 마세요. 저 되게 궁금해요. 자, 연리지님, 자, 우미린 아파트 검단 102역. 역세권은 아닌데, 걸어서 20분? 걸어서 20분이면은 1km 정도 되는데 조금 멀다, 그죠? 2년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시세 차익이 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교수님, 중흥은 전매제한 3년입니다. 아까 어디였었지? 오산세교가 전매제한이 3년이에요? 야, 그러니까 그러면 어차피 5차까지 냈다 그러면은 6차 내고 그러면은 이제 한 1년도 안 남았을 것 같은데, 예, 그냥 가지고 계시면 괜찮습니다. 예, 그럼 다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전매 제한 3년인데 그 기간이 거의 다 온 거니까, 예, 조금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정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알아서 이제 수를 좀 써드릴 테니까. 자, 연리지님, 검단 102역의 역세권은 아닌데 걸어서 20분이다. 근데 이 아파트가 지금
지금서부터 2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아파트가 언제 입주를 한 건지 그것도 좀 봐야 돼요. 지금 분양권 상태는 아닐 것 같은데 101역이면 이미 옛날에 다 들어온 될 거라고, 그죠? 여기일 텐데 여기서 20분이다. 그럼 반경 1km 정도 잡아줘야 된다. 그러면은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뭐 한 여기 어디겠지, 그죠? 여기 있는 아파트들은 이미 다 옛날에 들어왔던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아마 전월세가 좀 돌았을 거라고, 여기가요. 21년도, 그럼 만일에 21년도라고 치게 되면은 지금 22년도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전세가 한 바퀴가 돌았을 거라고, 전세가.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물론 이제 2 플러스 2니까 그렇게 갈 수는 있긴 하지만 집주인들이 이제 그걸 다 펌핑 작업을 좀 들어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세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올라가요라고 해서 이야기 안 합니다. 이제 그건 무식한 사람들이라 그런 거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또는 고급스럽게 얘기한다면 상방 압력이 상당합니다.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2년을 가지고 있으면 시세 차익이 날 가능성은 더더욱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아까 같은 21년도에 입주를 했던 아파트라고 치면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7월이 입주라고요? 아, 올해 7월이 입주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는 아닌데, 여기에서 올해 7월에 입주하는 아파트라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면은 올해 7월에 입주를 하잖아요. 에? 잠깐만, 올해 7월? 올해 7월에 입주를 한 거라고요? 올해 7월에? 아, 올해 7월에, 내년이 아니라 올해 7월에 입주를 하면서 아마 금액이 조금 출렁거림이 아마 없잖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지금서부터 그러면은 2년 그러면은 전세 한 바퀴 돌겠네. 예, 그러면 조금 기대를 할 수 있을 부분이 있죠. 예. 아까처럼 21년도에 입주를 한 아파트다 그러면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데, 일단은 23년도 올해 7월에 입주를 했다 그러면은, 예, 지금은 사서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주인이 지금 당첨이 돼갖고 그거를 갖고 있다가 뭐 분양권을 팔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분양권을 못 팔았을 거라고. 아마 그때 당시에는 전매 제한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으면서 이제 입주를 다 받고 하면서 임차를 놨던지, 그러면서 이제 입주 때 이제 3년이 됐다 치면 그때 아마 이게 전매 제한이 풀리면서 아마 이제 지금 손바뀜이 지금까지 들어오는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먼저 계속 갖고 있던 사람은 금액이 좀 손이 바뀌게 되면 금액은 올라가요. 왜냐면 자기가 산 금액이 있잖아. 그럼 자기도 어느 정도 먹고 좀 차 띄고 포 띄고 세금 띄고 뭐 하고 해서 시간 비용까지 다 계산해 갖고 좀 더 남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피를 1억을 주고 샀다 치면 이 사람은 거기에 살든지 임차를 놨든지 간에 사자마자 1억 3천, 1억 5천에 내놓는단 말이에요. 1억 5천에 당연히 거래는 안 되지. 그러나 이제 펌핑 작업을 좀 하기 때문에 밑좌분정이니까 일단은 자기가 팔 때 금액을 올리는 게 아니라 미리서부터 금액을 계속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팔리려면 팔고 말리려면 말고 일단 이쪽으로 해서 계속 내비두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미 그런 작업을 좀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올해 7월에 입주를 한 아파트인데 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분양가에서 얼마 정도 올라간 상황인지 이런 거랑 이미 올라간 금액에서 다 그걸 내가 지금 와서 사게 되면은 상투는 아니지만은 올라가는 말에 갈아타는 거면은 괜찮겠는데, 조금 투자 대비 수익률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으니까 기간 대비도 마찬가지고. 근데 만일에 손바뀜이 나오기 전 쪽의 시세라고 해갖고 그냥 분양가랑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나왔던 거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주변의 시세랑 좀 맞춰봐야죠. 그래서 이 물건이 싼지 안 싼지도 좀 보긴 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일반적인 분양권 상담보다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사실. 예, 참고로 해야 될 변수가 매우 많기 때문이죠. 물론 동호수에 따라갖고 층수에 따라갖고 내가 금액을 상방으로 잡고 가야 될지 하단에 위치한 금액으로 잡고 가야 될지 이제 그런 것도 좀 계산을 해야 되고 조금 어렵죠. 예. 당첨된 아파트인데 누가 당첨된 건데 당첨된 사람한테 사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당첨되신 거예요? 본인이 당첨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갖고 가는 게 괜찮고, 당첨된 사람한테 내가 사는 거다 그러면은 그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갖고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그렇게 다 피를 반영한 금액이 아니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손해보거나 그럴 입장은 아니야. 괜찮아. 예. 더군다나 이쪽에서 나왔던 아파트는 예전에 나왔던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까 뭐 우미린이요? 우미린 파크뷰? 이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야, 이것도 참 괜찮다. 남동향 쪽으로는 새별공원 있고 해서 녹지가 쫙 있고 하니까 조망도 참 괜찮을 것 같고, 위쪽에 학교도 있고, 이 밑에는 뭐지? 저수지인가? 그리고 여기 수변공원도 괜찮을 것 같고, 강만 건너면은 여기에 이런 것들도 있고, 튼튼 내과, 더 피티진, 뭐 이런 거 상가들도 좀 있고, 조금 외져서 무섭다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신도시는 막 무섭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산책하긴 참 좋을 것 같다. 교회가 있네.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초등학교랑 병설 유치원도 있고 나쁘진 않은데, 어우, 두물머리 공원도 있어. 중학교는 조금 멀긴 하지만 이 정도는 다 알아서 다니니까 전혀 상관이 없고요. 애들 여기 그냥 한적하니 조용하겠다 진짜. 그죠? 23년도 7월달에 입주를 한 아파트구나. 얘도 7월달에 입주를 한 아파트입니다. 이게 조금 더 세대수는 좀 더 크네. 1단지, 2단지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114짜리가 매매가 4억 5천이고 전세가 3억 정도 들어간다. 지금은 4억 8천도 있고 4억 8천 7백도 있고 좀 되는데 9층이 4억 9천도 있고 신고가 찍었네. 그러면서 사실상 5억은 넘어갔다고 봐야 되겠는데, 평면도가 이 정도다 그러면은 평면도도 예, 나쁘지 않고 전형적인 포베이 판상형에다가 그냥 딱 교과서대로 만들었네. 뭐 딱 요 상태로만 봤을 때는 뭐 흠잡을 건 없어요. 예, 다 괜찮은 아파트인 것 같고, 분양가 자체를 이때 당시에 4억 5천에 했구나. 4억 5천에 해갖고 지금 5억 정도의 금액에서 잡아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가는 신축으로 해서 나가는 아파트가 연식의 차이는 있지만은 아까 봤었던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보다는 아까 걔네들이 5억 5천에 나왔다. 5천만 원 차이인데 저 위쪽에 있지다. 그러면 나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예. 단지가 조금 안쪽인데 게다가 여기는 상당히 조용한 동네가 돼버리거든요. 게다가 이제 도로만 있어도 이게 살짝 구분선이 지어지기 때문에 조금 핸디캡이 생깁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개천까지 있어 버리기 때문에, 게다가 여기 차라리 초중고가 한 여기쯤에 같이 붙어 있어 갖고 얘네들 아파트가 같이 쓰는 거면 괜찮은데 아예 다 조금 그런 핸디캡이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대세적인 흐름은 사놓으면 손해보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쉽게 손해보거나 그럴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 상담할 때 큰 부담은 없습니다. 예. 2년 가지고 있으면은, 근데 여기서 2년 정도 가지고 있는다 하게 되면 지금은 취등록세나 이런 거 해서 좀 빠지긴 하겠지만은 여기는 그냥 오래 갖고 있는 게 답일 것 같아. 2년 갖고 있었다고 해서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막 해피하게, 예. 교수님 뭐 먹고 싶어요 막 이럴 정도까지는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그렇고요. 어느 정도 답변은 된 것 같습니다. 연리지님은 여기 우리 자주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 제가 닉네임을 외우고 있는 분이 그래서 마침 질문을 하셔갖고 조금 더 한번 길게 얘기를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최대한 많이, 예, 하트 좀 뿅뿅 많이 좀 눌러주시고, 자, 밑에 에버랩스 응원하기에서 이제 달러 마크가 있습니다. 저는 달러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슈퍼챗 있습니다. 이런 거 누르시게 되면은 2,000원 뭐 해서 이렇게 막 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 막 나중에 막 이런 거 막 누르고서 잘못 눌렀어요 막 거실러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분양권 바닥에서, 부동산 바닥에서는 돈 한번 들어가면 끝이다 그랬죠. 빠꾸 없어요 이 바닥은. 예, 참고하시고 많이 좀 눌러 주십시오. 네.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또 구독, 좋아요, 알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도 따봉 마크랑 구독, 알람 많이 좀 눌러 주세요. 특히 알람은 좀 눌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그랬더라? 방송 도대체 언제 하냐고 막 그러는데 그냥 아무 때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하여튼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목요일 잘 보내시고요.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자, 보일러 빵빵하게 틀어놓으시고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하트 뿅뿅.